비가 내리던 그날 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옆에서 남편은 깊이 잠들어 있었고 나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다. 그의 핸드폰이 침대 옆 테이블 위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습관처럼, 아니, 본능처럼 손이 갔다. 비밀번호는 늘 같았다. 우리 결혼 기념일. 그날따라 손가락이 망설이지 않았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 문자 하나가 세상을 멈추게 만들었다. 그날처럼 내일도 그 방으로 와요. 아내는 아직 몰라요? 숨이 막혀왔다. 심장이 귀를 때리는 소리가 실제로 들리는 것 같았다. 손이 떨렸다. 핸드폰을 놓을 수가 없었다. 위로 스크롤했다. 더 많은 메시지들이 있었다. 오늘 당신 향수 냄새 좋더라. 다음에도 그거 뿌리고 와. 당신 같은 남자 처음이야. 아내는 당신의 진짜 가치를 몰라. 내일 호텔 예약했어. 이번엔 더 오래 있을 수 있지?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다. 수십 개, 아니 수백 개. 스크롤을 내릴수록 날짜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다. 3개월 전, 6개월 전, 1년 전, 1년이나 내 옆에서 자고 밥 먹고 아이들과 웃으면서 1년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났다. 그동안의 모든 것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늦은 귀가, 회식이야라는 거짓말, 새로 산 향수, 갑자기 운동을 시작한 것, 나에게 차가워진 태도, 잠자리를 피하던 모습, 피곤해서,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 그 모든 변명들이 이제야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아니, 떨어뜨렸다. 쿵소리가 났지만 남편은 깨지 않았다. 그는 편안하게 자고 있었다. 꿈속에서도 그 여자를 만나고 있을까? 벽시계를 봤다. 새벽 3시 27분. 사랑이 끝나는 소리는 이렇게 조용하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아침이 왔다. 아니, 시간이 그냥 흘러서 해가 뜬 것뿐이었다. 남편은 평소처럼 일어나 세수하고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다. 나는 부엌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15년을 함께 산 남자, 두 아이의 아버지, 내가 사랑했던 사람, 아니,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 여보, 커피 안 타줘? 그가 웃으며 물었다.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 평소와 똑같은 미소. 나는 대답 없이 커피를 탔다. 손이 떨려서 물이 컵 밖으로 튀었다. 그는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신경 쓰지 않았다. 고마워. 오늘 늦을 것 같아. 저녁 먼저 먹어. 또 거짓말이겠지. 또 그 여자를 만나러 가겠지. 상대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그제야 무릎에 힘이 풀려서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바닥은 차갑고 딱딱했지만 그게 더 현실 같았다. 핸드폰을 다시 켰다. 밤새 본 그 메시지들이 악몽이 아니길 바랐지만 여전히 거기 있었다. 전화번호를 눌러보았는데 상대 이름은 미영이라고 저장돼 있구나. 미영. 얼굴도 모르는 여자. 내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눌렀다. 신호음이 3번 울렸다. 여보세요? 젊은 목소리였다. 맑고 경쾌했다. 내가 20대였을 때처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끊어버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날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장 보고 몸은 움직였지만 정신은 어디론가 떠나 있었다. 저녁이 되자 아이들이 물었다. 엄마, 왜 안 먹어? 밥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배 안 고파서. 엄마 아파? 얼굴이 하얘. 큰아이가 내 이마에 손을 댔다. 따뜻했다.
아이의 손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아이들은 밥을 먹고 TV를 보고 숙제를 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계를 봤다. 저녁 7시, 8시, 9시. 남편은 오지 않았다. 10시가 넘어서 문이 열렸다. 남편이 들어왔다. 얼굴에 피곤함보다는 만족감이 어려 있었다. 늦어서 미안. 회식이 길어졌어. 또 거짓말.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쳐다봤다. 그는 내 시선을 피하며 옷을 벗었다. 그때 냄새가 났다. 달콤하고 화사한 향수 냄새. 내가 쓰지 않는 향. 그날 밤 나는 거실 소파에서 잤다. 아니, 자는 척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결심했다. 확인해야 한다고. 남편이 출근하고 30분 뒤 나는 그의 차를 따라갔다. 평생 이런 짓은 해본 적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의 차는 회사 방향이 아니라 강남으로 향했다. 호텔 밀집 지역. 심장이 다시 빨라지기 시작했다. 한 호텔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나는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지켜봤다. 10분 후, 한 여자가 나타났다.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들렸다. 긴 생머리, 날씬한 몸매, 화사한 원피스. 20대 후반쯤으로 보였다. 그 여자가 남편의 차에 탔다. 두 사람은 웃으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눴다. 남편이 여자의 손을 잡았다. 여자가 남편의 볼에 키스했다. 나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숨이 막혔다. 두 사람은 호텔 안으로 들어갔다. 손을 잡고 나는 이 시간을 기다렸다. 아니, 기다린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앉아 있었다. 움직일 수가 없었다. 2시간 15분 후 두 사람이 나왔다. 여자의 머리는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 남편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들은 차에 타지 않고 근처 카페로 들어갔다. 나는 뒤따라 들어갔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했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다. 나는 구석 자리에서 그들을 지켜봤다. 오빠 다음 주에 제주도 갈 수 있어? 여자가 말했다. 글쎄, 회사 일정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핑계 대지 마. 부장님한테 출장이라고 하면 되잖아. 남편이 웃었다. 그래, 알았어. 제주도 가자. 여자가 남편의 팔을 꼈다. 역시 오빠가 최고야. 나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일어나 카페를 나왔다. 밖은 햇빛이 너무 밝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다. 운전하면서 울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어도 계속 울었다. 뒤에서 경적이 울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다. 핸들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 일주일 동안 나는 남편과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금요일 밤, 남편이 샤워를 하는 동안 나는 다시 그의 핸드폰을 열었다. 새로운 메시지가 와 있었다. 오빠, 내일 우리 집으로 와. 룸메가 여행 갔어. 밤새 있어도 돼. 남편의 답장. 알았어. 내일 저녁 7시에 갈게. 사랑해. 사랑해.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나는 그 주소를 메모하고 상암동의 한 오피스텔. 토요일 저녁 6시 30분. 나는 그 오피스텔 앞에 서 있었다. 7시 정각 남편의 차가 도착했고 그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나에게는 몇 년째 꽃을 사준 적이 없었는데 남편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나는 10분을 기다렸다가 그리고 똑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다. 5층?
복도를 걸어가며 호수를 확인했다. 500이요. 문 앞에 선이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리고 남편의 목소리, 여자의 목소리. 초인종을 눌렀더니 웃음소리가 멈추고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리고 여자가 나를 보고서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누구세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저 이 사람 아내예요. 여자의 뒤에서 남편이 나타났다.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여보. 여자가 당황하며 말했다. 오빠, 이게 무슨. 나는 남편을 똑바로 봤다. 얘기 좀 하자. 밖에서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언제부터야? 대답해.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1년 정도. 1년. 내가 알고 있던 것과 같았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다. 왜냐고 물었어.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돼 있었다. 모르겠어. 그냥 외로웠어. 나는 웃었다. 웃음이 나왔다. 외로웠다고? 집에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는데? 남편이 눈물을 흘렸다. 당신은 날 안 봤어. 날 그냥 ATM처럼 생각했잖아. 돈만 벌어오면 되는 사람처럼. 그 말에 가슴이 찔렸다. 사실이었으니까. 나도 힘들었어.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시댁 챙기고. 당신만 힘든 거 아니야. 그건 알아. 근데 나도 사람이야. 나도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그 여자는 날 봐줬어. 내 이야기를 들어줬어. 나는 입을 다물었다. 할 말이 없었다. 남편이 계속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 여자랑 헤어져. 남편이 고개를 숙였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 말에 모든 게 끝났다. 나는 일어났다. 그럼 우리도 끝이야. 여보. 남편이 내 팔을 잡았다. 나는 뿌리쳤다. 손 떼.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줘. 나는 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뒤에서 남편이 울고 있었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일주일 후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재산 분할은 반반이고요. 양육권은 부인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15년 결혼이 종이 몇 장으로 정리되고 있었다. 남편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한대요. 그럼 다음 주에 법원 조정 기일 잡겠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집에 왔다. 짐을 싸러. 나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는 척했다. 남편은 침실에서 옷가지를 가방에 넣었다. 30분쯤 지나서 남편이 거실로 나왔다. 애들은? 자고 있어. 침묵이 흘렀다.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았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이 현관문을 열었다. 잘 지내. 문이 닫혔다. 나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아이들에게 말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아 두 아이를 불렀다.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아이들이 나를 봤다. 아빠랑 엄마가 당분간 따로 살기로 했어. 큰아이의 눈이 커졌다. 왜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어른들 사정이 있어서. 근데 아빠가 너희를 사랑하는 건 변함없어. 작은아이가 울기 시작했다. 아빠 안 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주말에는 만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큰아이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렸다. 혼자 사는 건 생각보다 조용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나는 집에 혼자 남았다. 청소할 곳도 별로 없었고 빨래도 줄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다. 친구들이 연락했다. 괜찮아? 밥이나 먹자. 나는 거절했다.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다. 혼자 있고 싶었다. 아니, 혼자 있는 게 편했다. 한 달이 지났다. 법원에서 이혼 조정이 있었다. 남편과 나는 조정실에서 마주 앉았다. 변호사와 조정위원이 옆에 있었다. 양측 모두 이혼에 동의하시는 거죠? 네.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다. 재산 분할과 양육권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셨고요. 네. 그럼 조정이 성립됩니다. 그렇게 끝이었다. 복도로 나왔을 때 남편이 말을 걸었다. 애들 잘 있어? 응. 주말에 데리러 가도 돼? 그래. 남편이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럼 잘 지내. 남편이 돌아서 걸어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한참 지켜봤다. 석 달이 지났다. 아이들은 적응해가고 있었다. 주말마다 아빠를 만나러 갔고 일요일 저녁에 돌아왔다. 나도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다. 운동을 시작했고 친구들을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야. 왜? 애들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시간 있어?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내일 카페에서 보자. 다음 날 우리는 동네 카페에서 만났다. 남편은 많이 수척해 보였다. 턱수염도 자라 있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큰애가 요즘 말이 없대. 학교에서. 그래. 응. 담임 선생님이 전화하셔서 상담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미안해. 내가 애들한테 이런 일을.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봤자 소용없어. 알아. 근데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침묵이 흘렀다. 그 여자는?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헤어졌어. 언제? 한 달 전. 왜? 남편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 여자는 날 사랑한 게 아니었어. 그냥 재미있어서 만난 거였어. 이혼하고 나서 알았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난 정말 바보였어. 다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나는 가방을 들었다. 나 가봐야 해. 기다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는 그를 봤다. 우리 끝났어. 이제 각자 살아가는 거야. 남편의 얼굴에 절망이 스쳤다. 나는 카페를 나왔다. 그로부터 3개월이 더 지났다. 어느 날 작은 아이가 학교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연락을 받았다.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이미 와 있었다. 당신은 어떻게? 학교에서 나한테도 연락했어. 우리는 나란히 서서 아이가 치료받는 걸 지켜봤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다. 발목빔이었다. 치료가 끝나고 아이는 우리를 번갈아 봤다. 엄마, 아빠, 같이 집에 가면 안 돼요? 아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나는 남편을 봤다. 남편도 나를 봤다. 그날 우리는 셋이서 집으로 갔다. 저녁을 차렸다. 남편이 아이 옆에 앉아 밥을 먹였다. 이상했다. 이렇게 셋이 함께 밥을 먹는 게 언제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큰아이가 학원에서 돌아왔다. 현관에서 신발 벗다가 거실을 봤다. 아빠, 남편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왔니? 큰아이는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아이가 문 뒤에서 울고 있다는 걸. 그날 밤 남편은 소파에서 잤다. 나는 거절하지 않았다.
자정쯤 물을 마시러 부엌에 나왔을 때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못 자? 응. 나도 소파에 앉았다. 한참 떨어진 반대편에. 오랜 침묵이 흘렀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 정말 후회해. 매일매일. 당신을 잃고 나서야 알았어.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나는 창밖을 봤다. 사람은 잃고 나서야 알아. 소중함을. 미안해. 진심으로. 나는 남편을 봤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알아. 근데 다시 시작할 순 없을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이 계속 말했다. 나 변했어. 정말로. 당신 없이 살면서 깨달았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는 한숨을 쉬었다. 쉽지 않아. 다시 믿는 게. 시간을 줘. 내가 증명할게. 그날 이후 남편은 자주 집에 왔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는 명목이었지만 조금씩 우리 사이도 변하고 있었다. 남편은 달라져 있었다. 예전처럼 무심하지 않았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아이들 숙제를 봐줬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저녁을 준비해 왔다. 된장찌개 끓였어. 당신이 좋아하는 거. 냄비 뚜껑을 열었다. 냄새가 좋았다. 한 숟가락 떠서 먹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다. 그냥 우리 집 맛이었다. 몇 주가 지났다. 어느 날 밤 큰아이가 물었다. 엄마, 아빠랑 다시 살면 안 돼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이가 계속 말했다. 저희는 아빠가 좋아요. 엄마도 좋고 같이 살고 싶어요. 작은 아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두 아이를 안았다. 엄마가 생각해 볼게. 그날 밤 남편에게 전화했다. 나야. 왜? 무슨 일 있어? 내일 시간 돼? 응. 무슨 일인데? 얘기 좀 하자. 다음 날 우리는 다시 그 공원 벤치에 앉았다. 이혼을 결정했던 그곳. 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다. 다시 시작하자. 남편이 나를 봤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정말? 응.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 정말, 정말 고마워.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근데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 힘들면 말해. 외로우면 말해. 혼자 끙끙 앓다가 다른 데서 위로 찾지 말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그리고 시간이 좀 필요해. 다시 믿는데. 기다릴게. 평생이라도. 그렇게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 완벽하지 않았다. 가끔 옛날 생각이 나서 화가 날 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묵묵히 내 곁에 있어줬다. 아이들은 다시 웃기 시작했다. 큰아이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작은아이는 매일 밤 아빠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졸랐다. 그리고 나도 조금씩 변했다. 남편에게 더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힘든 것, 슬픈 것, 화나는 것, 다. 남편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퇴직 후 느꼈던 무력감,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고 싶었던 욕구. 우리는 1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어느 저녁, 내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다. 남편이 나를 보며 웃었다. 나도 웃었다. 아이들이 제잘거렸다. 된장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처럼.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번엔 우리가 함께였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관계도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깨진 것도 다시 붙일 수 있다는 걸 배웠다. 붙인 자리는 약해 보이지만 오히려 그곳이 가장 단단하다는 것도. 우리 부부는 한 번 깨졌다. 그리고 다시 붙었다. 이제 그 자리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 오늘도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운다. 남편이 부엌에서 요리하고 나는 아이들 숙제를 봐준다. 평범하고 조용한 저녁.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조용함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리고 가끔 비 오는 밤이면 생각한다. 그날 밤 남편의 핸드폰을 열었던 순간을, 모든 게 무너졌던 그 순간을. 하지만 그 순간이 있었기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무너져야 다시 쌓을 수 있다는 걸, 끝나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이 순간, 우리 집은 다시 우리 집이 되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짜다. 상처가 남아있지만 사랑도 남아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조금씩 함께 나아가고 있다. THEND